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우리 집 주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쁘고 아름답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시나요? 예전에는 저분 눈이 너무 예쁘다, 코가 예쁘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즉 부분적으로 봤다는 얘기인데요. 요즘에는 전체적인 이미지, 또 얼굴의 균형, 입체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오늘 얼굴의 균형은 어떻게 맞아떨어져야 참 미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성형외과 전문의 홍종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안면 윤곽 수술일 텐데요. 안면 윤곽 수술을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안면 윤곽술은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얼굴에 그 울퉁불퉁한 그런 모양을 무슨 골격을 뼈를 이용해서 줄여준다든지 깎는다든지 이래서 줄여주고, 그리고 무슨 보형물이라든지 지방 같은 것을 이용해서 또 모자란 부위를 보충시켜줘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그 페이스 라인을 갖다 만들어주는 수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참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형외과 전문의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얼굴의 윤곽, 균형은 어떤 걸까요? 그 미적인 기준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교과서적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적인 기준을 보면 얼굴 라인은, 이마선서부터 해서 이제 코끝, 눈썹 라인, 그리고 눈썹에서 코끝까지 거리, 그리고 코끝에서 이제 턱끝, 그 거리가 3분의 1씩 이렇게 맞는 게 아이디어한 얼굴 그 비율, 프로포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눈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눈 길이와 또 그 눈 사이 거리, 그 거리도 이제 같아야 되고. 똑같아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이마선과 코선까지 흐르는 선이, 영어로 말하면 이제 레이지 S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흘려 쓰는 S자형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S자형이 넘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코끝과 턱끝을 연결한 그 선 안에 그 입술이 좀 유치해야 입이 안 튀어나와 보이고 아름다운 얼굴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안면 윤곽 수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종류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시술 방법에서부터 큰 수술 방법까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작은 시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네, 그 안면 윤곽 수술은 우리가 이제 연부 조직 안면 윤곽술과 이제 그 골격 안면 윤곽술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작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연부 조직 안면 윤곽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연부 조직 안면 윤곽 수술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방 이식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를 높여준다든지 무턱인 경우에 이제 턱을 좀 살려준다든지 이런 수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게는 필러 주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들어간 데를 좀 채워주기도 하고, 이마 성형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러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 사각턱일 때 보톡스 주사를 이용해서 좀 이제 턱을 갸름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수술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큰 수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골격 안면 윤곽 수술을 우리는 보통 이제 윤곽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각턱 축소 수술이라든지 광대뼈 축소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크게 들어가면 이제 양악 수술 이런 것도 다 골격 안면 윤곽 수술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뼈를 대는 이렇게 수술인 만큼 굉장히 좀 위험성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다른 수술보다는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신경 손상이 온다든지 출혈이 좀 심하게 되면은 심하면 이제 예를 들면 위험한 그런 경우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또 이제 이 뼈 수술을 받아왔을 때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재수하기도 쉽지가 않고 복원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재수하기가 힘든 그러니까 우리 눈, 코 같은 거는 좀 이제 재수하려도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지만 이 뼈 수술은 한번 이제 잘못되면 다시 받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좀 잘 생각해서 시술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큰 수술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얘기를 하셨지만 재수술하기가 좀 어렵고 또 뼈를 손대고 그 얼굴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성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환자의 입장에서도 또
의술을 행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연부 조직 안면 윤곽 수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왜냐? 간단하면서도 효과도 있고 네. 또 일상으로 빨리 복귀가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아까 보톡스하고 필러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어떤 기능들이 있나요? 보톡스하고 필러는? 필러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그 말 그대로 영어 말 그대로 네. 그 모자란 부위를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볼륨 효과를 주는 거고요. 보톡스라는 거는 그 볼륨 효과는 아니고 약 그 기제 자체가 우리가 근육을 마비시켜서 그 효과를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서로가 다른 건데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톡스하고 필러하고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 이제 보톡스는 뭐 그 표정 근육을 갖다 좀 마비시켜서 주름을 안 생기게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사각턱 축소술에 이제 많이 쓰는데 그 이유 원인 그 기전에 하나는 그 씹어먹는 근육이 있는데 그 저작근이라고 한대요. 네. 그 저작근을 마비시켜서 근육을 좀 볼륨을 줄여주는 겁니다. 축소시켜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 갸름해지는 거고요. 필러는 뭐 이렇게 모자른데 그러니까 팔자주름 부위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꺼지면 이제 주사를 놔줘가지고 좀 볼록하게 해주면 뭐 주름 개선 효과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입이 좀 나와 보이는 것도 좀 커버가 되고요. 예, 그런 여러모로 효과를. 또 효과가 있군요. 예, 그렇죠. 이마에 이제 뭐 꺼진 부위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이마 좀 주사를 놔주면 이마 좀 예쁘게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요런 주사요법은 단점이 네. 영구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가 되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보톡스는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필러는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톡스와 필러를 알아봤는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축소시키는 작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 볼륨을 살려준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들어간 부분을 볼륨을 좀 메꿔주고 또 볼륨을 메꿔주니까 얼굴이 좀 탱탱해 보이면서 동안이어 보일 수 있고 이런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까지가 되면은 다시 또 돌아온다는 거. 그럼 지방 이식 수술 또 그 밖에 또 다른 것들을 좀 알아볼까요? 예. 지방 이식 수술은 어떤가요? 지방 이식 수술은 이제 자가지방을 배나 허벅지에서 채취해서 모자른 부위에 이제 채워주는 시술법인데 네. 이 시술법의 장점이 방금 언급했던 그 필러는 이제 우리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은